C급에 지금 현재 GMG 그룹의 교육부장을 맡고 있는 최영철 C급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해드리는 내용은 제가 지금까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면서 경험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이런 방식으로 사업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 생각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리는데요. 왜 제가 여러분보다 많이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머리가 좋아서, 똑똑해서. 서정훈 대표님이 IQ가 156이다 그러세요. 저는 98이거든요. 네, IQ가 좋은 게 아니고 저는 바로 이겁니다. 뭐죠? 밑에 읽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메모광입니다. 메모광. 어떠한 환경이 벌어지면 그걸 그때그때 제가 메모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구나.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대처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전체의 흐름을 이렇게 잡아야 되는구나. 이걸 제가 메모를 해요. 그래서 원래 메모장을 가져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퇴장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GMG 그룹이 다들 메모장들을 다 가지고 나오세요. 이제 많이 정착이 됐죠. 그 전에 메모 안 하시던 분도 메모를 이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 메모 부분을 여러분이 잘 하셔야 돼요. 메모를 잘못하면 여러분이 쓰레기를 만들고 계십니다. 쓰레기. 열심히 적어요. 오늘 며칠이죠? 1월 29일. 1월 29일 최영철 컨텀 강의 딱 이렇게 적어놓고 또 적어요. 그 다음 날은 또 누구 적고 하다 보니까 노트 양이 많아지죠. 그러면 여러분 집에 가서 다 읽어보시나요? 예. 네. 그렇죠. 다음에 근데 그 강의를 다시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월 29일 날짜를 기억할 수 있어요?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메모하는 방법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많은 양을 적어도 쓰레기를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모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면 첫 번째 중요한 게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시스템에 대한 카테고리를 잡으셔야 돼요. 같은 노트에서 시스템에 대한 카테고리, 그 다음에 사업 설명에 대한 카테고리, 제품에 대한 카테고리, 보상 플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실전적인 얘기를 하겠다. 스폰서님 얘기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스폰서님 중에서 이분이 하신 얘기가 중요하다 그러면 그분 성함을 적어놓고 그분이 얘기한 것만 그 자리에 적으세요. 그분이 얘기한 것만. 그분이 얘기한 것. 제품도 오늘 만약에 누가 제품 강의를 했다. 제품을 막 적어놔요. 오메가3가 여기에도 적혀있고 저기도 적혀있으면 금방 모르겠죠. 그래서 제품은 제품대로 적되 거기서 구분을 하시라는 거죠. 뷰티면 뷰티, 또 우리가 건강식품, 생활용품 적으시고, 예를 들면 샴푸다. 그러면 샴푸란을 적어놓고 일부 공간을 떼시고 샴푸만 거기다 적으세요. 컴파운드 K다. 그럼 컴파운드 K는 적을 양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좀 많은 편이니까 공간을 좀 많이 띄워놓으세요. 그 다음에 거기 건강기능식품편에 들어가서 컴파운드 K가 추가로 적으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네, 강의도 똑같아요. 보상 플랜도 그 한 자리에 계속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강의하는 강사님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예를 들어서 날짜별로 적어놓으면 여러분이 이걸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보상 플랜은 보상 플랜 좀 적다가 만약에 보상 플랜이 똑같은 내용이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밑줄 짝. 다음에 또 똑같은 게 나온다. 밑줄 짝. 예를 들어서 스폰서님이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번에 들었던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들었으니까 더 이상 안 듣는 게 아니고 밑줄 짝. 또 들었으면 또 밑줄 짝. 그러면은 여러 번 밑줄 쳐지는 날이 나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 번 밑줄 쳐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스폰서가 잔소리를 많이 하는 건가요? 아니죠. 중요하다는 얘기죠.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주 나온 얘기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놓으시면 앞으로 사업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돼요. 맞아요. 내가 공부하는데 사업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우리는 비즈니스 할 때 파트너분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도대체 뭘로 알려주실 거라는 얘기죠. 근데 잘 정리를 해놓으면 여기서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 스폰서님이 얘기한 얘기 있죠? 시스템에서 한 얘기를 다 정리를 해보시는 거죠. 거기 나이만 들어가서 보시면 오늘은 내가 농단 작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근데 여러 내용을 해야 된다면
파트너하고 상담할 때 노트를 딱 펼치시고 명단에서 저거는 용지만 보고 얘기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좀 흐름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GND 그룹은 이제 메모광들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성공자나 마찬가지거든요. 파트너가 나왔을 때 내가 그분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이미 도달해 계신다. 대단하시죠? 별로 안 대단하신가 봐. 맞아요. 처음에는 메모하는 방법을 지금까지 혹시 잘못 적으신 분들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 적으신 분은 다른 노트를 사셔가지고 중요한 것만 옮겨주시고 나머지 다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버리시고 지금도 다시 적는 게 훨씬 빨라요. 그래서 제가 초기 3개월 강의를 많이 하죠. 초기 3개월 강의는 어떤 내용이냐면 열심히 갔어요. 갔는데 뭐가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되돌이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다시 왔던 길로 가기 싫어해요. 왜? 나는 다 들었으니까. 나는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초기 3개월은 다시 갔다가 되돌아오는 게 초기 3개월이에요. 그냥 쭉 가는 거는 초기 3개월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점검하는 거죠. 내가 뭘 빠졌지? 내가 파트너한테 안내하는 방식이 뭐가 문제 있다 그러면 내가 처음에 뭘 빼뜨린 것 같지? 어떤 부분을 안내를 못했지? 체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부터 다시 내가 배우는 거예요. 나부터 배우고 파트너한테 안내하는 게 바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사업이다. 앞으로 파트너가 나는 100명 나왔으면 좋겠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1000명 나왔으면 좋겠다. 네, 욕심들은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 많은 파트너를 알려주는 거는 이 시스템에서도 알려주지만 정확한 디테일한 부분은 내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메모를 정확하게 하셔라. 그 다음에 제가 강의할 때는 메모 안 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장님 죄송한데 나가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오늘은 맨날 오늘은 봐준대. 그죠? 오늘은 봐드리는데 진짜예요. 여러분 제가 강의하는 내용을 기억할 수가 없어요. 나가시면.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분명히 메모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를 저는 이 과목에서는 빼고 가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현실 점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중요한 거죠. 지금은 제조회사가 돈 버는 게 아니고 유통회사가 돈 버는 게 아니에요. 플랫폼을 가진 사람이 돈을 버는 거예요. 과연 거기에 돈이 숨어 있다면 우리는 자녀들한테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될까? 이것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열심히 공부해서 은행에 취직하고 아니면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뭔가 다른 게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한번 이 4차 산업혁명 부분만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네트워크 마케팅은 직거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만약에 대기업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면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없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는 바로 우리에게 일반적인 서민들, 그 다음에 우리 평범한 사람들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제네럴 바이오에서 여러분한테 택배로 물건을 바로 보내주는 게 쌀까요? 최영철이가 총판인데 최영철을 통해서 파는 것이 쌀까요? 어때요? 맞아요. 다이렉트 수준이 싼 거예요. 하지만 과거에 다단계 방식이 안 좋았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게 불법 피라미드가 다단계로 오인됐기 때문에 그렇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불법 피라미드, 쉽게 말해서 돈을 가지고 돌리는 피라미드가 거기에 덮어져 씌여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야 지쿰이라는 다단계사가 있는데 가서 강의 들어보자. 그럼 어떻게 해요? 야 그런 좋은 회사가 있어서 빨리 가보자. 하죠? 아닌가요? 다들 싫어해요. 그리고 어느 날 얘기를 해요. 다단계 다짜도 모르시는 분들이 뭐라 그래요? 쟤 다단계 빠졌어. 쟤 다단계 빠졌어. 이제 막장까지 간 거야. 이제 막장까지 간 거야. 근데 하지만 결국은 생산자와 소비자와 연결해주는 게 바로 다단계 네트워크 방식이라는 거죠.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사업하기가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근데 쉽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됐죠? 돈 많은 사람들이 다 해버리죠. 대기업에서 다 해버려요. 근데 어려우니까 우리한테 기회가 왔다는 거죠. 가입해줘 그런데
하루에 100장씩 받아올 수 있어요, 내가. 그러면 능력이 뛰어난 사람 하루에 10,000장, 100,000장도 받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그죠? 힘들수록, 안 될수록, 안 해줄수록, 거절할수록, 바로 우리는 기회를 만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르니까,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장이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1년, 2년, 3년 안에 다 5천만 원 이력은 무조건 되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 바로 엄청난 직급이라는 회사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선택 기준, 이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자, 직급 괜찮은가요? 네. 제품 어때요? 네. 짱 좋죠? 가격은 어때요? 저렴하고 싸죠? 네, 싸죠? 저렴하죠? 오너 사람이 어때요? 오너? 멋져요. 멋져요? 그러니까 멋진 사람 따라가다 손해본다니까. 이렇게 멋지시게 따라가다가. 멋진 게 아니고 오너가 뭐예요? 정말 남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가졌는다. 괜찮죠? 서정훈 대표님.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 보상분은 어떨까요? 돈 안 받아봤으니까 몰라. 그죠? 보상분은 정말 좋아요. 전 네트워크 마케팅을 20여 년 동안 공부를 했기 때문에 보상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아는 편이겠죠? 남들보다. 전사했을 때 이 보상분이 너무 아쉬웠어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이 보상분이 왜 좋냐면 여러분들이 짝다리가 돼 있어도 돈을 주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 실적에 소비자가 돈만 받고도 대실적인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이 어떤지 아세요? 추천 매칭 수당. 추천 수당은 매출에 의해서 받는 돈이고요. 추천 매칭 수당은 내 파트너, 아니 나를 통해서 가입된 분, 그 산하로 들은 분이 돈을 반드시 벌어야 돼요. 거기다 프론테이지 받죠? 30, 15, 15%. 자, 기준을 이렇게 줍시다.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차렸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럼 저는 이렇게 기준을 주겠습니다. 추천 매칭 1대를 받으시려면 여러분들이 누비냐 되셔야 됩니다. 쉽죠? 쉬우세요? 네. 자, 추천 매칭 2대를 받으시려면 여러분들은 에메랄드가 되셔야 됩니다. 쉽죠? 추천 매칭 3대를 받으시려면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가 되셔야 됩니다. 추천 매칭 4대를 받으시려면 여러분들이 블루 다이아몬드가 되셔야 됩니다. 참 쉽죠? 대부분의 회사가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우리는 작은 실적의 소비자만 가지고도 충분히 받아먹게 만들었다는 거죠. 보상이 쉽겠죠? 자, 오너가 돈이 욕심이 아니라면 꿍수를 부릴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겠죠. 사재기를 시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하죠. 그 엄청난 회사 여러분이 바로 오셨다는 거죠. 네트워크를 처음 만나신 여러분 진짜 못 받으신 거예요. 진짜 못 받으신 거예요. 엄청나게. 그것도 지금 이 시대 스마트폰으로 SNS로 남들에게 알릴 수 있는 엄청난 시간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감사해야 되겠죠? 정말 잊으시면 안 돼요. 수많은 시간 동안 김장님 같은 경우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행착오를 겪은 거 여러분들한테 한 방에 직급으로 인해서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거예요. 복 받으신 거 맞죠? 네. 복 받으신 여러분한테 박수 한번 보내도록 할게요. 자, 가겠습니다. 생각에 조정당하지 말라는 얘기 제가 자주 하시고, 자, 결국은 시스템은 변화입니다. 변화. 누구를 변화시켜야 돼요? 내 파트너? 내 스폰서? 누구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다. 바로 체험체라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사업이 안 된다면 누구를 봐야 돼요? 파트너한테 손가락질 해야 돼요? 누구한테 해야 돼요? 잘하시네. 근데 스폰서한테 뭐라고 그러잖아요. 파트너한테 뭐라고 그러잖아요. 파트너가 개떡 같다고. 처음에 한 명 파트너 왔을 때 정말 왔으면 좋겠다 하다가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들어가면 이쁜 파트너만 챙겨. 안 이쁜 파트너는 뭐예요? 등한시하고. 그죠? 실제로 그래요. 처음에 한두 명만 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팬가름을 하고 있어요, 본인이. 그래서 조직을 자기가 깨. 이게. 그래서 우리는 시스템 속에서 바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준비를 배우는 겁니다. 나는 안 가봤기 때문에. 나는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스템은 바로 우리를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늘 우리는 시스템 안에서 움직여야 돼요. 내가 집에서 유튜브만 보고 성공할 수 있을까요? 힘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자리, 같은 장소에 모이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자, 제품이다 미루는 습관, 이것도 저번에 했던 건데 일단 넘어갈게요. 무대포로 하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결국은 칼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최신 무기를 든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네. 그래서 당연하죠. 잘못하면 저쪽에 계신 분 장년이 전사하시죠. 네, 칼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준비를 하시는 거다 보시고요. 자, 준비를 하시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 전략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해요. 내가 확실한 이 직업에 성공하겠다는 확신이 필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꿈이 필요할 거고, 거기에 따라서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목표 다들 세우셨죠? 네. 그냥 마냥저냥 하다가 올해 운 좋으면 급이 가고 애매하게 가고, 이게 아니고 정확한 날짜에 목표를 여러분이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근데 내가 올해 안에 레드다이아몬드 가야지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목표를 세우신 거고, 또한 여러분이 인생에서 과연 돈이 왜 필요하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 인생 목표까지 여러분이 잡으셔야 돼요.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구체화시키는 거.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나는 실버를 갈 거야. 그럼 실버를 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번 주에 뭘 해야 되고 오늘 과연 뭐 해야 되는지 이런 계획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세우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스폰서님하고 같이 경험 있는 스폰서님하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됩니까? 하고 자꾸 물어봐야 돼요. 질문을 잘 하시라고 했죠? 질문을 잘 던지시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사업자를 막 끌고 와서 하면 빠르겠죠? 하지만 절대 빠르지 않아요.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제품을 전달해서 알리는 시간이 필요할 거고, 그걸 기준으로 뭔가 소개해주는 조력자가 단계가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부업자가 되는 기간이 필요하고, 사업자가 되는 단계가 필요해요. 아무리 사람을 많이 들었다고 금방 성공하지 않아요. 경험 많으신 분들은 성공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사람을 많이 들은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고, 바로 뭐예요?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단계를 정하시라고 했죠? 어떤 단계죠? 3안과 3단계. 3안과 3단계. 자, 친구가 거절을 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놈 가시나가다 하고 얼마 치렀는데 네가 나를 거절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거절했을 때 어떻게 할지 안까지 가지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했을 때 안을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별로 시청중하고 무관심할 때는 어떻게 하겠지. 이 세 가지 안을 갖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계를 정하시라는 거죠. 단계. 조금 전에 보셨죠? 처음에는 제품 전달. 그 다음에 제품 전달하면서 이 사람을 어떻게 캐시백에 이 돈에 관심 있게 만들 건지 이 단계를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강의 중에는 3안 3단계 이렇게 정합니다. 3안 3단계. 우리가 왜 직급이 플랫폼 사업이고 지금 4차 산업혁명시대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이거예요. 스폰서가 내려준 거 누구 거? 스폰서가 내려줬어요. 나한테. 누구 거예요? 파트너가 매출을 하고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누구 거예요? 네. 내 것은 참 잘하시네요. 남은 거 몰라요. 그런 게 있어요. 사업이. 그죠? 다 이게 공유가 되는 게 있어요. 내가 한 게 스폰서와 관계가 있고 내가 한 게 파트너와 관계가 있고 이게 바로 네트워크 사업이다 보니까 팀워크가 필요하다는 거죠. 같이. 팀워크. 나 홀로 사업하는 병 중에 두 가지 병 아까 얘기했죠? 첫 번째는 안답병. 제일 무서운 병이에요. 어설프게 하는 사람 제일 무서워요. 어설프게. 차라리 죽으라고 공부해서 제대로 알아보는 거는데 어설프게 알아요. 어설프게.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안답병. 그 조직을 다 망가뜨리는 것들이죠. 조직을 망가뜨려요. 아니까 스폰서하고 상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팀장님하고 상담할 필요도 없고 내가 굳이 강의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알거든요. 다 알거든. 한 번 들으면 딱 알지 몰라요? 제일 똑똑하신 분들, 네트워크 마케팅 오래 했다는 사람들. 딱 듣고는, 저거 다 들었어.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해요, 못해요? 못해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나는 7년 했습니다. 10년 했습니다. 그거 믿지 마세요. 7년, 10년이라는 게요. 조직을 만들어봤냐 뭐냐 게임이지 내가 제품 전달 7년 했다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한 게 아니에요. 조직을 만들어본 사람하고 안 만든 사람 차이지. 사장님 조직 만드셨어요? 물어보세요.
조직 안 만드신 분들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하는 게 아니라 판매, 영업을 하신 분들이, 영업하신 분들. 그분들이 얼마나 아시겠어요? 그분들이 안단병에 원조들입니다, 원조들. 어설프게 회사에서 배운 거를 가지고 남한테서 작대로 되는 거죠. 제일 무서운 병. 두 번째 병 뭐예요? 나홀로병. 아까 얘기했죠, 나홀로. 내가 알아서 하는 거.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대화하면서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대화하면서. 자, 퀀텀 점프 2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메모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가르쳐주지 마시라고요. 메모하는데 왜 가르쳐줘요? 왜?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기억하지 못할 건데. 그래서 가르쳐주지 마십시오. 상담할 때 노트를 펴지 않으신 분하고는 상담을 하지 마세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분이 파트너를 복제를 못 시킬 거니까. 어차피 복제를 못 시켜요. 복제를 시킬 수 있는 분하고 비즈니스를 펼쳐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버려야 돼요? 어째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면 안 되죠. 네트워크 사업에서 버린다는 얘기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뭐예요? 그분한테 계속 독려를 해서 안내를 할 뿐이에요. 안내. 그래서 버리는 거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에 조정당하지 말고 생각을 조정하라. 사람들은 다 생각에 조정당하면서 살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생각을 조정하는 방법은 나를 검토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검토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를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한 달 동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이걸 여러분이 점검하시면 나를 점검하실 수 있어요. 그게 점검이 안 되니까 계속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거든요. 나를 먼저 점검하십시오. 내 생각을 조정하십시오. 조정당하지 말고. 요 내용도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넘어가고요. 결국 다시 변화와 시스템 얘기를 다시 하고요. 자, 중요한 건 이제 커뮤니케이션 기술입니다. 의사소통. 우리 네트워크 사업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보시면 오산에서 오신 우리 사미 같은 경우는 정치를 하신 분이 있고, 또 교회 목사님이 계실 수도 있죠. 또한 나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꽤 되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이 지금 다 모여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근데 그걸 우리가 소통하는 단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말씀드린 거는 퀀텀 점프이기 때문에 스폰서 파트너 간에 소통하는 부분이 아니고 밖에서 사람들하고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이루어지면 안에서 소통하는 게 쉬워져요. 왜? 내가 밖에서 소통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안에서 스폰서 파트너, 현대라인과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는 쉽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사람이 잘 될까요? 불통한 사람이 잘 될까요? 당연하겠죠. 소통을 해야 되는데 우리 스폰서는 소통을 안 해. 우리 파트너는 소통을 안 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소통을 안 하시더라도 여러분부터 하시면 돼요. 우리부터 합니다. 우리부터.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사장님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싸움 많이 하죠. 네. 우리 지금 부부싸움 하신 분 두 분 정도 지금 아침에 싸우고 오시는 모르겠는데 부부싸움 많이 하시죠.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봤어요. 자, 여자분의 생각은 이거더라고요. 욕실에서 딱 이렇게 내 몸매를 딱 보면서 아유, 이렇게 살쪘어. 저쪽 보세요. 왼쪽에. 아, 이렇게 살찐 거야. 아, 내가 봐서, 최영철이가 봐서 날씬을 하거든? 살쪘대. 실제로 맞나요? 여자분들? 나 살쪘다. 하신 분들 발가락만 좀 들어보세요. 다 살쪘대. 아니, 날씬한 분도 살쪘대. 미치겠어. 그죠? 옛날에 보면은 만면일감이 어땠어요? 통통하고 그냥 수도근하게 보이고, 그죠? 복스럽게 생겼잖아. 근데 기준이 달라졌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TV에 맨날 나온 친구들이, 근데 그 기준을 우리가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야. 제가 또 여성분을 이해를 못했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뚱뚱하다 생각하고, 저처럼 배 나온 남성분은 또 옷을 딱 입잖아요. 내가 몸매가 엄청 좋은지 알아요. 남성분 착각이에요, 착각. 내가 몸매가 엄청 좋은지 봐보세요. 그걸로 어떻게 미쳤어요? 그렇죠. 자, 이쪽으로 더 볼까요?
여자분들은 미용실에 가서 막 1시간, 2시간씩 막 머리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돈도 한 4, 5만원 주는 것 같아요. 빠마만 한 10만원대가 넘어가죠. 굉장히 많은 돈을 드리는데 결과물은 이거예요. 비포 애프터. 전하고 후예요. 어떠세요? 자, 남자분은 제가 제 머리 얼마 줬을까요? 네? 보통 8,000원, 만원이면 다 잘랐져요. 좀 싼 데가 뭐 5,000원짜리도 있어요. 급할 때는 거기서 잘리니까 하는데 돈 5,000원이면 이렇게 해결돼요. 이렇게 돈 5,000원에 어때요? 비포 애프터 어떠세요? 좀 차이가 있죠? 자, 다음 장으로 가볼까요? 재밌지 않으세요? 남자들은 왜 이렇게 호기심이 많은지 이거 해수욕장 가면 맨날 이렇게 안 보는 척 선글라스 안 보는 척 하면 여자들 몸매 보고 뭐 보고 다 저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저렇게 물론 여성분도 볼 수도 있겠죠. 웨딩길에 남자가 쓰러져 있어요. 그러면 여자분 아니래요. 남자가 쓰러져 있으면 보통 사람들이 사람만 놔두고 다 벗겨가 버려요. 물건을 훔쳐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자가 쓰러져 있으면 물건만 다 놔두고 몸만 가지고 와요. 물건만 다 놔두고. 그죠? 신기하네. 왜 이러지? 이상하네. 남자들이 이렇게 딱 가서 맞춰 들어가면 딱 살 것만 사면 딱 나와요. 저쪽이 빨간 색깔. 여자분들 어때요? 줄여갖고 물어보고 입어보고 싸보고 다 해보고 해가지고 택해서 나오더라고요. 복잡하죠? 네. 이것도 제가 강의하는 내용이 있지만 오늘은 이게 주된 내용은 아니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해를 좀 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같이 가진 않지만 이제는 이해를 해요. 그래, 여자니까 이제는 여자니까 당연히 그걸 오랫동안 고르는구나. 우리는 양복을 하나 골라도 어떻게 해요? 거의 10분도 안 걸려요. 10분. 딱 한 2개 정도 입어보고 딱 싸주세요. 깎아주세요.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봉이 어디 있어요? 이런 봉이. 깎아달라는 소리 다 하죠. 이런 봉이 어디 있냐고요? 그냥 잘하죠. 잘하죠. 근데 여자분들은 어떻게 해요? 입어보고 다 해보고 다 해보고 괜찮네 하다가 나중에 이게 좀 짧고 1cm가 짧은 것 같아. 벗어놓고 딱 들어갔죠. 근데 우리가 그걸 이해하시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재밌는 사진을 올렸고요. 자, 커뮤니케이션 기술 중에 좀 일가할 게 있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깊이 듣고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깊이 듣고 다정하게 말하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의 기술이다. 다정하게 말하는 것에는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돈이 당연히 안 들겠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자기 표현력이며 현대의 경강이나 관리는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좌우된다. 여러분이 이런 기술을 이제는 하나씩 알아가셔야 되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또 볼까요? 사람은 단순하게 말하고 복잡하게 생각해야지 그 반대가 돼서는 안 돼요. 복잡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는 한번 쓸 수 있어요. 자,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방이 무슨 말을 들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직급이 어쩌고 저쩌고 화장품이 어쩌고 저쩌고 건강식품 어쩌고 저쩌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상대가 듣고 싶은 얘기가 과연 뭘까? 이걸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죠. 수사쟁이는 당신에게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 수다를 많이 떠는 사람은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분한 사람은 당신에게 자신만 얘기를 해요. 내 얘기만. 어쩌고 저쩌고 우리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우리 애들이 저쩌고 내 얘기만 하는 거죠. 말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상대방 입장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상대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많이 던지라고 그랬죠. 질문. 내가 말을 많이 못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질문을 던지시면 돼요. 언니,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서 공감대 형성해주고, 그죠? 약간 오버액션도 해주고, 그죠? 그래서 아들은 유학 갔어. 어이구 잘 됐는데 공부도 하시고 공부도 잘하고 뭐 나중에 어떻게 뭐 할 건데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뭐 애교관을 시킨다 어떻게 아유 언니 되게 잘 됐다 이렇게 하면 공감대 형성도 해주고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얘기만 해요.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녹음을 하십시오 하는 얘기 많이 하죠? 녹음.
내가 사람들을 만나거나 스폰서 파트너 간에 대화할 때 녹음을 하세요. 서로 싸울 때 녹음하시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시면 안 되고, 녹음을 해보시면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인지 알 수가 있어요. 아, 내가 말이 진짜 많구나. 양수 선생님, 녹음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네, 본인이 느껴지대요. 본인은 말 많이 안 했대. 본인이 말 많이 했대. 실제로 그런 분들 많아요. 본인은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했대. 근데 말 안 하고 그 사람 30분 동안 얘기하는데 고개만 끄덕끄덕하다 말았지. 그럼 돼요, 안 돼요? 그죠? 대화는 서로 같이 하는 거예요. 단지 상대방은 7, 80%, 나는 20%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여러분이 이제는 하시는 이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커뮤니케이션 세 가지로 제가 압축을 시키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이겠죠? 자, 뭘까요? 네. 경청하는 거. 두 번째가 뭐죠? 질문하는 거. 세 번째가 뭐죠? 궁금증을 유발하는 거.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잘하시면 여러분들한테 충분한 소비자, 여러분을 도와줄 저력자까지, 더 나아가서는 부업자까지도 만들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만 여러분이 정확히 한다면. 조금 전에 있던 3단계의 계획을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한번 써보시라 해서 제가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경청하는 방법. 조금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경청을. 자, 경청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얘기하니까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저를. 경청하세요. 죽으신 분 없죠? 저 경청 좀 한번 해보세요. 자, 경청. 지금 막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자, 우리 저기 미주팀 사장님. 미사님 정확하게 다시. 고개만 끄덕끄덕하면 경청이 아니에요? 자, 여기는 당연히 고개만 끄덕일 수밖에 없죠.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웃긴 얘기 하면, 한번 해보세요. 시작. 박수 치면서 딱 해요. 시작. 그러면 제가 원숭이가 된 느낌이 나겠죠. 그럼 더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할 수 있잖아요. 상대방을 그렇게 만들어주라는 거죠. 경청은 무조건 멍청하게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오버액션. 오버액션. 언니 그랬어? 그런 일 있었어, 언니. 언니, 아이고, 어떻게 했고, 아이고. 이게 경청이에요. 이게 경청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질문 유도법을 플러스 하는 거죠. 질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질문. 아까 얘기했죠. 어떻게 했죠, 제가 아까? 언니, 그래서 어떻게 됐어? 남편이 사과다 망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언니 어떻게 됐어? 궁금한 것처럼 이렇게 막 질문을 던져야 돼요. 질문을. 그죠? 그런 사람이 좋아요. 그랬어? 그래, 언니. 그랬어? 이거 좋아요, 안 좋아요? 느낌 어때요? 제가 이렇게, 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그래서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래서요. 아직 훈련이 안 됐으니까. 아직 멀었어. 이거 하면 안 돼. 눈이 동그랗게 뜨고, 언니,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언니, 그래서. 몇 분 딱 이제 보이네. 몇 분 오늘 가서 제대로 써먹을 거 보이네. 진짜. 이거는 제가 가르쳐드린 거는 수수가 아니에요, 수수가. 여러분이 진짜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한다면 남한테 어떻게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언니 어떻게 됐어? 언니 그때 그럼 20대 때 결혼할 때는 뭐 했어, 언니? 미술? 고민사님 미술 하셨죠? 그래? 미술 하다가 남편 만나가지고 결혼하면서 바빴구나. 삶 바쁘다 보니까 가게 가고 바쁘다 보니까 미술에 대한 취미가 없어. 언니 그럼 미술도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언니. 나중에 한번 전시를 하면 좋겠다, 언니. 실력이 좋을 것 같아. 너무 오버하면 안 돼요. 또 뻥치면 안 돼요. 좀 실력이 좋을 것 같은 사람한테 얘기해야지. 어쨌든 간에 그렇게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 타이밍에 우리는 꿈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언니 나도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 과거에 내가 원래 이렇게 사람을 돕는 일을 많이 하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조그맣게 회사 하나 내려고 해.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와서 일하고 조금씩 일하고 어려운 장애인들 도와주고 그 다음에 그분들 자녀분들 이렇게 조그맣게 타가서처럼 해가지고 얘들 교육도 시키고 할 거야. 여러분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마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터치하라는 얘기도 제가 많이 했죠? 꿈을 터치하라고. 우리는 사람들이 꿈을 깨우는 일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 꿈의 얘기는 나중 얘기고요. 지금 얘기하는 건 질문 유도법. 경청하는 법 두 가지예요. 그죠? 두 가지. 그래서 오버 액션이 필요해요. 김정은 교수가 얘기하는 유튜브에서 보시면 뭐라 그래요? 김정은 교수 강의 들으시면 김정은 교수. 감탄하다. 여러분 한번 검색해보세요. 지금. 감탄하다. 감탄하다. 이 치시면 돼요. 김정은 교수를 치시면 감탄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 있죠? 아이들 조그만 애들. 할머니가 손주들 볼 때 어떻게 해요? 손주들 볼 때 아이고 우리 손주 이쁘다 까꿍 이렇게 하죠. 우리 손주 이뻐 죽겠네 까꿍 해요. 어떻게 해요? 아이고 우리 손주 이뻐 죽겠네 까꿍 해요. 어떻게 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 사장님 뮤지션 사장님. 그렇지. 오르르 깎고 오르르 깎고 아이고 이쁘다 깎고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은 그래서 감탄을 못 하잖아요. 감탄. 우리 선생님 그런 일이 있어서 내가 뮤지션 얘기 자주 하자면 너무 오버해 뮤지션. 저번에 강주 가서 강의했더니 막 팬이 생겼어요. 사진 찍어줘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 말이 진실에서 가짜든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잖아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질문, 그 다음에 경청하는 소리 다 들어가 있다. 그 질문을 왜 던지냐면 그 사람 지금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과거 상태를 파악하고 앞으로 미래의 상태를 파악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정확하게 제품 전달이 되고요. 정확하게 그분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던 걸 알면 그분이 앞으로 살 것까지 계산이 나와요. 미래의 꿈을 깨울 수가 있는 거고, 이분이 현재 상황이 예를 들어서 가게를 하시는데 가게 세는 내는데 버거워요. 어려워요. 그럼 우리가 가게 세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이들을 좋아해. 아이들 교육이 필요해. 그리고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골프를 좋아해. 그럼 나는 같이 골프를 치러 다녀요? 아니죠. 골프에 대한 얘기를 하죠. 나는 골프를 못 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언니 골프 못 도는데 그러면 아유 남편이 준 돈을 쪼개가지고 한 번씩 갔다 오시고 언니 그러면 골프 라운드입니다 좀 물어봐. 얘기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는 게 바로 질문과 경청입니다. 질문과 경청.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남자분들 특히 제가 남자분들 얘기 많이 하는데 왜 남자분들 얘기를 많이 하냐면 남자분들이 정말 빨리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 안 되는 게 뭐냐면 다이어리 건달. 열심히 공부를 해. 근데 다이어리 하나 딱 끼고 안 나가 밖에 안 나가. 딱 끼고 있어 1년이고 막 딱 끼고 안 나가 죽어도. 이 남자분들 근데 또 행동파들 남자분들 있어요. 정말 잘하셔요. 행동파들이 또 안 되는 게 뭐예요? 공부를 안 해. 공부를 하는데 막 나가서 이렇게 막 사업 설명 1시간 동안 막 딱 그래. 우리 회사는 비코프 인증을 받았고 이런 회사가 좀 배치가지고 제품은 이런 것도 있고 이게 전 세계 최고의 제품이고 보상분에는 이 보상분에 따라올 수 없는 네트워크만까지 폭탄이가 쫙쫙쫙 1시간 정도 때리면 그 누구도 나의 말을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죄송한 얘기죠. 그분이 받아들일 자세가 됐고 내가 궁금해서 들으면 가능하지만 궁금하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듣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1시간 동안 떠들어보세요. 제품을 170여 가지 제품을 다 읊어보세요.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얘기를 할 때 궁금증 유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 성향을 파악하고 그분 스타일에 맞춰서 감탄을 하고 뭐예요? 오버 액션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는 뭐예요? 다음 단계는 궁금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궁금하게. 제가 사업 설명 잘해요 못해요? 안 들어봐서 모르죠. 사업 설명 저 잘해요. 머릿속에 회전이 빨라요. 이게. 단지 제가 발음이 안 좋아. 이게 좀 안 좋아 이게 안 좋다 보니까 좀 재밌게는 하는데 좀 발음이 좀 안 좋아. 사람이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저는 사업 설명을 잘 안 해요. 죄송한 거죠.
후속을 가잖아요. 후속하면 사업 설명 안 해요. 쓸데없는 농담 막 하면서 친해지려고 노력해요. 그분하고. 그리고 그분이 딱 궁금하고 들어왔을 때 이분은 10분짜리인지 5분짜리인지 20분짜리인지 30분짜리 딱 계산을 때려요. 대화를 하면 알잖아요. 이분이 지금 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공감대 형성하는 거 사람하고 친해지는 거 잘 모르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제가 일본을 다니잖아요.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은 틀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은 학연, 지연, 혈연 딱 묶여 있어요. 3단계, 4단계, 5단계 넘어가면 다 아는 사람이 다 아는 사람. 여기 계신 분들 저 다 알아요, 다 알아. 몇 사람만 연결해보세요, 다 알아. 그래가지고 이 전문화예요, 전문화. 그냥 얘기하고, 고향, 무안 저쪽에 우리 김영사님. 무안 어디요? 해제? 아이고, 해제. 자기 어디? 합천? 합천. 그죠? 학교 어디 나왔어? 어디 학교 나왔어? 서울고? 야, 서울고. 강주사고? 이렇게 몇 개 되죠? 그 다음에 또 물어봐. 나이. 우리 그 같은 시 동급이야. 알고 봤더니 같은 김씨야. 어디 김씨야? 강산 김씨. 어디 최씨야? 경주 최씨야. 그죠? 다 이렇게 엮여 있어요. 이게 엮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친분 쌓는 게 더 중요한 거다니까요. 사업 설명하는 것보다. 그 다음에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자연스럽게 얘기를 끌어가야 되겠죠. 직급적으로. 그래서 지금부터 직급 사업 설명을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봐요. 내가 그래서 지금 이 직급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좀 시간이 어느 정도 됐어요. 끊어버린 거죠. 내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한 30분 정도 있죠? 1시간 정도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1시간 동안 사업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10분, 15분 이상 한 적이 거의 없어요. 10분, 15분 이상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왜 안 해요? 상대방이 궁금하게 만드는 거죠.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 저 사람 얘기는 하고 갔는데 뭔 소린지를 몰라요. 지금. 궁금하거든요. 근데 궁금증을 다 풀어줘 버려요. 똑똑한 남자분들. 다 풀어줘 버려요. 너무 잘하거든. 상대방이 물어보면 다 얘기해 버려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다음부터 출근을 해요, 안 해요? 와요, 안 해요? 와요? 안 와요. 제가 전사했을 때요, 정말 똑똑한 친구 여자분 있어요. 40몇 살, 47살 정도 됐었는데, 본인이 똑똑하니까 다니면서 다 그 사람들을 다 알려줘 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후속을 갔잖아요. 가니까 뭐라 하냐고. 저 언니한테 다 들었어요. 아이고, 얘기하지 마세요. 저 언니한테 다 들었어요. 캠퍼스 한번, 센터 한번 오세요. 뭐라 그래요? 저 언니가 얘기 좀 돼요. 진짜 안 들어도 돼요. 안 가도 돼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궁금증 유발을 여러분이 해야 돼요. 적당한 얘기하고 빠질 줄 알아야 돼요. 길게 얘기할 게 아니고. 마찬가지 제품도 이것저것 다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몇 가지만 딱 골라서 얘기하고 끝내셔야 된다니까. 핵심적인 딱 골라서. 이 사람이 필요한 게 건강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필요한 게 빚인지, 뭔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쓸데없는 얘기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저것도 다 뭔 특징이 있어요. 좋은 걸 정확하게 내가 5가지만 딱 얘기하고 끝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적당하게 얘기하고 빠지는 거. 적당하게 얘기하고 빠지는 거. 요번에는 요만큼만 얘기하고 쭉 빠져요. 다음에 요만큼만 쭉 빠지면 그 사람이 궁금해서 논다는 거죠. 나는 잘 몰라. 여기까지만 알아. 가면 우리 캠퍼스에 가면 우리 아침 조회가 있거든? 그때 많이 얘기죠. 그리고 11시 강의 있어. 그때 얘기죠. 그때. 그리고 우리 스폰서 있거든. 우리 스폰서 대단하신 분이야. 그분이 설명 한번 해주면 잘 들을 거야. 이렇게 해서 모시고 오는 거예요. 궁금증만. 자, 이 3가지. 3가지 하실 수 있죠? 이거 분명하게 여러분이 적어 놓으셔야 돼요. 계속 시간 낭비 안 하시고 이렇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1박 2일 내리 갔었죠? 그래서 우리 1박 2일 내릴 때 사회를 보시는 김근영 사장님이 늘 이걸 외쳤어요. 그죠? 그때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 송진구 교수님 오셔가지고 정확하게 이해도를 높여줬죠. 그래서 제가 김근영 사장님 제 파트너예요. 그래서 김근영 사장님한테 연락을 했죠. 김근영 사장님이 얘기했던 때는 나도 듣기 듣고 괜찮다고 생각했지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해봤다. 근데 내가 강의를 들어보고 너무 좋아서 그 의미를 알았고 김근영 사장님의 마음을 이제 이해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중형 몇 장이에요? 네, 23장. 이거를 제가 한번
오늘 특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안 됐으니까.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는 거예요. 시작.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진다.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작은 것부터 배우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모든 일은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일이에요. 감사가 빠지면 안 된다고 그랬죠? 감사. 우리가 뭐 국정감사 이런 게 아니고, 네, 감사. 또 어떤 분은 감을 사오신 분도 가끔 있어요. 그 감사가 아니고, 스폰서님 이 자리에 계신 게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박수덕분이 계신 게 감사해요? 안 해요? 형제라인 옆에 보세요, 형제라인. 형제라인 사장님이 옆에 계신 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네. 근데 왜 내 파트너만 챙기세요? 형제라인도 챙겨줘야지. 감사하다면서. 현재라인하고 나하고도 관계가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면요 무조건 성공합니다. 하지만 감사가 돈이 들어오면서 바뀌어요. 돈이 들어주면서 건방져지고 그 감사함을 잊어버리거든요. 저분들 때문에 내가 돈을 벌고 있고 저분들이 나한테 이런 강의를 해줬고 안전정책 때문에 성공을 했는데 어느 날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 성공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모든 게 무너집니다. 네트워크 사업은 조직이 크지 않거나 조직이 무너지는 건 모든 게 다 내 탓이에요. 체력적이 내 자신의 탓이고 각자 여러분의 탓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귀중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퀀텀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퀀텀 한 단계 뛰어 오르는 거예요. 퀀텀 점프 한번 뛰어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정말 한 단계 뛰어 올라서 다음에 10단계, 20단계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늘 퀀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